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3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배울 점이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키가 드디어 오리건주의 괴짜들이 창업한 회사, 이제 혁신을 시도하는 특이한 회사, 새로운 신발을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이제 이미지가 생기고 나서 또다시 한번 이제 크게 도약할 이제 충격적인 이제 기술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뭐 기술을 얻은 것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업을 했던 그 자세, 마인드를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오늘 확실히기 때문에 그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7년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이키가 미국 전역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이제 그 시점입니다. 이때 어느 날 이 필라이트의 사무실로 이제 프랭크 루디라는 이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공우주공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신발회사에 웬 항공우주공학 교수가 도대체 왜 찾아온 거야? 필라이트가 첫 인상부터 아주 특이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교수가 키는 190에 삐쩍 말라가지고 옛날식 그 안경 이렇게 큰 거, 막 알 큰 거 이렇게 큰 걸 끼고 머리에 뭐 윤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푸석푸석한 그 모습에 햇빛도 거의 안 쬐 것 같은 그냥 뽀얀 피부에 그냥 이제 내내 연구만 하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래요. 비타민 D 결핍된 것 같은 그런 사람. 나타나더니 갑자기 자기가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나이키가 혁신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찾아온 것이죠. 거래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대뜸 보여준 게 엄청 거대한 밑창인데, 두께가 두툼한 밑창인데 되게 투박하게 생기고 별로 안 이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한테 딱 보여주니까 필라이트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프랭크 루디라는 이 교수가 밑창에 공기를 넣은 겁니다. 아,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에어맥스 그 기술, 나이키가 이거 특허를 낸 아주 이제 그 나이키가 불티나게 팔린 혁신적인 신발 밑창이죠. 그래서 밑창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온 항공우주공학 교수가 나타나서 이제 이 밑창을 신발에 이제 장착을 하면 엄청나게 편한 쿠션 좋은 신발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필라이트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계약하자는 것이죠. 근데 필라이트가 근데 처음에 딱 모양을 봤는데 달랑 밑창만 있고 위에 뭐 신발 모양은 없고 그 밑창 그 모습이 너무 투박하게 생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호감이 안 갔대요. 뭐 투명한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이제 뭐 거품 같은 게 막 안에 들어있는 게 보였대. 이게 비쳐가지고.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거 좀 약간 더러 보이는 이 거품 이 모양은 이건 뭡니까 했더니 교수가 공기를 넣은 겁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칠판까지 꺼내서 막 방정식까지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랍니다. 필라이트가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방정식 건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고 아무튼 그 프랭크 루디라는 교수한테 필라이트가 대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류가 신발을 신은 역사가 4만 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무려 4만 년씩이나 지났는데 신발은 사실상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프랭크 루디가 더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 기술을 채택해서 신발을 만들면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더 얘기를 하고 아디다스에서는 이미 거절을 당했다. 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필라이트의 자세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자세가 우리가 이제 되게 눈여겨볼 놀라울 자세입니다. 그렇게까지 프랭크 루디가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이 필라이트가 되게 디자인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차피 신발 위에가 없으니까 이 밑창을 줄로 자기 발에 묶어가지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10km를 달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자세 아닙니까? 그냥 밑창을 그냥 자기 발에 줄로 묶어다가 이게 쿠션이 정말 편한가를 직접 달려본 겁니다. CEO 입장에서. 그리고 이때 정도면 이제 필라이트도 어느 정도 이제 회장님 소리를 들을 법한 이 위치에 이제 턱걸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직접 실행을 해봤다. 그러니까 이제 탁상 공론만 하는 기업 문화가 아니고 이때 당시 나이키가 굉장히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직원들이 다 실제 육상선수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영업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신발을 떼어보고 뭐 장거리 뛸 때는 이런 신발이 좋아. 뭐 단거리일 때는 이런 신발이 좋아. 이거를 다 겪은 사람들이 영업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발 개발도 하고 다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무자들, 그러니까 실무 위주의 경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필라이트가 아직까지도 연봉을 생각보다 이제 매출액에 비해서 적게 받는 상태였고,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때 자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대리점 중에서 우리 회사에게 이제 반기를 두고 갑자기 반역 행동을 하는 그런 대리점이 없었다. 이것도 이제 뭐 필라이트가 말했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배울 점이죠. 그래서 막상 뛰어보니까 필라이트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알겠다고 뭐 좀 더 좀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에 이 신발 밑창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그 영업 천재 존슨. 이 존슨이 영업을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신발 설계 능력까지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존슨에게 보냈더니 곧바로 이제 존슨도 놀라운 건 이 존슨 직원도 그걸 받자마자 똑같이 10km를 뛰어봤대요. 그 밑창을 착용해봐서. 그러더니 곧바로 이제 필라이트한테 전화로 딱, 야, 이거 대박 칠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아.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존슨이. 그런데 달려보니까 10km 정도 달리니까 밑창의 그 발바닥이 되게 뜨거워지는 걸 내가 느꼈어. 그래서 중간 지점까지도 공기를 채워 넣어서 뭔가 이게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대박이야. 라고 이제 존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들이 얼마나 실무자들 그 실무 위주의 그 경영을 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정말 실제적인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냉정히 얘기해서 실무자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론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론가도 뭐 노벨상도 타고 엄청난 이론을 발견하면 밑에 사람들이 엔지니어 공학을 막 해가지고 뭐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혁신적이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와닿는 어떤 피부에 와닿는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실무자인 경우가 당연히 많았다. 기업 문화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놀라운 나이키 안의 기업 문화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법정 공방에서 승리를 이끌고 스트라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이키 안에서 자유분방하게 또 일을 하면서 단순히 변호 업무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라세라는 변호사는 굉장히 협상을 잘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또 재능을 발견한 것이죠. 이 변호사가. 그래서 이 스트라세가 이 프랑크 루디라는 교수와 이제 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세가 신발 하나당 이 밑창을 착용한 신발 하나가 팔릴 때마다 10센트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 루디가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20센트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막 티키타카 왔다 갔다 하다가 15센트로 이제 결정이 나는 이렇게 스트라세가 또 이제 그 사람들과의 거래를 잘하는 쪽으로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여기서 나이키에서 더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에 드디어 에어맥스의 시초가 탄생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좀 한참 뒤에 얘기긴 하지만 마이클 조던을 통한 이제 그 에어맥스 나이키 그래서 농구화 하면 이제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가 사실 농구화를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또 이제 나중에 NBA라는 그 이제 농구 그 스포츠가 전 세계에 방영되기 시작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라세라는 이 협상 능력에 뛰어난 것이 이제 밝혀진 이 변호사는 이후에 또 무슨 일을 하냐. 갑자기 또 필라이트의 사무실로 소니 블런트라는 사람이 갑자기 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또 이제 또 신발 자기의 연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신발 연구 쪽은 좀 그렇고 때마침 대학 농구 클럽의 인맥이 되게 넓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필라이트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대학교 코치들을 설득해서 대학교 농구 선수들까지도 나이키 신발을 신게 만들어라. 이 사업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1975년까지만 해도 이 나이키 외에 이제 그 나머지 회사들, 그 컨버전스 아실 겁니다. 컨버전스 회사랑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절반 정도를 이제 농구화를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소니 블런트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스트라세가 변호사가 같이 합심을 해서 이제 대학 농구 코치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1977년에는 거의 다가 농구화는 나이키화를 신게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가 푹신푹신한 쿠션에 있어서의 대단히 강점이 있었던 것이죠. 또 신발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우스운 해프닝도 있어요. 뭐 이제 아이오와 주에 있던 대학 농구단을 이제 신문에다가 실수로 이오와 지역에 있는 대학도 이제 우리 나이키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뭐 이제 계약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이키 회사가 점점 시장에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 영향력을 이제 있다라는 회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스펠링이 잘못 나오게 돼서 이제 그 아이오와 주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코치가 직접 전화해서
우리 대학교는 나이키 거 안 신을 거다고 맘새이 막 항의 전화를 했다가 나중에 좀 더 알아보니까 때마침 나이키가 뭘 하고 있었냐면 NBA 선수들, 아주 인기 있는 NBA 선수들로 구성된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이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농구에 집중하게 하면서 신발을 많이 팔려고. 그러니까 이제 NBA 시장에 있어서 나이키가 굉장히 이제 주류 회사이고 아직은 대학 농구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그 코치가 나중에 뒤늦게 NBA 시장에 NBA 선수로서 우리 대학교 선수들이 올라가려면 이 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면 굉장히 유리하구나 걸 알게 되고 뒤늦게 허겁지겁 다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도 나이키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해프닝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혁신 외에도 뭐 광고에서도 나이키가 이제 뜻하지 않게 혁신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파격적인 광고래요. 70년대선 거의 볼 수 없는 어떤 광고였냐면 이제 미국산 소나무죠. 미송이라 해서 굉장히 큰 나무가 막 세워져 있는 곳에 어떤 여인이 런닝 복장에 이제 신발을 딱 신고 홀로 외로 이제 쭉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유명한 나이키 문구 결승선은 없다. 이제 뭐 경기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결승선은 없다라는 하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나이키가 전문 이제 광고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승선은 없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만 나 자신을 이기는 싸움은 평생토록 지속해야 한다. 계속적인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 문구를 딱 남겨요. 이게 이때 이제 1977년대에 이제 한 해를 강타한 광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광고하면 그 물건 자체에 집중을 했지 분위기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최초인 그런 광고인 겁니다. 분위기 광고.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이제 그 빼앗아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제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사게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광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에 심지어는 유명인들 막 그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막 전화가 왔대요. 아주 획기적인 광고였고 우리 미국에 꼭 필요한 정신을 당신이 대변했고 정말 놀라운 광고를 만들어냈다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필라이트는 막상 광고가 필요하니까 하긴 했지만 뭐 광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만 삐까뻔쩍하고 번들을 해봤자 신발 자체 품질이 이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광고 부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좀 약간 깎아내리면서 좀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라. 어쨌든 회사를 살리는 건 품질이 최고다 해서 품질 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여전히 그 뭐 여론조사 이제 그 팀은 꾸리지 않아가지고 뭐 좀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데 뭐 동전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찍기식의 경영도 한 일도 있다고 솔직하게 이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혁신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오늘 나눈 내용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당연히 폭발하죠. 심지어 이제 헐리우드 있죠. 헐리우드의 배우들조차도 이제 이것을 막 이제 그 600만 달러의 사나, 이 드라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옛날 분들. 이 드라마에서도 다 배우들이 나이키를 주로 신고요. 그리고 뭐 미녀 삼총사, 옛날 드라마로, 옛날 버전으로. 여기서도 다 이제 그 나이키를 신었는데, 이게 얼마나 광고효과가 크냐면, 그 미녀 삼총사 드라마가 방영을 할 때마다 곧 몇 시간 안에 미국 거의 전역의 대리점에 주인공 여자가 신은 그 신발이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광고의 파워가 이 정도였죠. 그럼에도 필라이트는 품질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품질에 더 집중하는 이런 경영을 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요가 폭발되니까 공장을 막 더 지어야 되죠. 한국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한국에 공장이 5개가 있었는데 결국엔 5개를 지었는데 너무 공장끼리 치열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는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국 시장에서 이제 나이키 짝퉁이 팔린다는 거를 이제 필라이트가 알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그 시절에 사시는 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어릴 때까지도 그랬는데 남대문 시장, 뭐 동대문 시장 이런 데서 나이키가 너무 비싸니까 짝퉁 신발 정말 많이 팔았어요. 너무 리얼하고 똑같게. 필라이트가 이걸 보고 분노를 하면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권합니다. 그 공장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 짝퉁을 만드는 그 회사. 너무 잘 만들어. 똑같이. 그래서 일단은 화를 막 내면서 당신들 계속 이렇게 모조품 만들면 100년 동안 감옥살에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는 협박까지 한 다음에
그러나 너무 똑같이 잘 만들어서 당신들 공장 우리랑 거래하자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정식으로 우리 회사 거를 브랜드 값 지불하고 거기서 이제 만들고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이제 품질 좋은 신발을 찍어내는 이제 공장을 얻게 되는 뭐 이런 예화도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는 이제 정리했다 그래요. 이때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바흐먼 코치는 은퇴해서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1%의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여전히 신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 바흐먼 코치도 전형적인 달리기 선수 출신이고 또 코치까지 있고 올림픽 메달 선수까지 배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또 바흐먼 코치가 혁신적으로 신발 뒷창의 폭을 넓히는 신발을 개발했대요. 이렇게 신발 뒷창의 뒤꿈치 쪽을 넓히면 이제 자세만 잘 잡으면 무릎과 안쪽, 발 안쪽이 이제 무리가 덜 간대요. 대신에 또 자세를 잘못 잡으면 반대로 이제 더 무리가 가게 되는 뭐 그런 신발인데 이런 것도 시도하면서 뭐 출시도 해보고요. 비록 이제 좀 혹평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이키는 참 다양하고 별별 시도를 막 다 하는구나 이런 혁신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이때 당시에 나이키가 너무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 실무자 중심이었고 자기가 다 직접 신어보고 뛰어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아주 무서운 저력이 있는 그리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다방면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보다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서 뭐 스트라세 같은 변호사는 협상 능력이 뛰어나서 결국은 협상 일을 하게 되고 또 뭐 존슨 같은 영업사원은 알고 봤더니 신발 설계까지 잘하게 되는 재능을 발견하게 돼서 신발을 직접 설계까지도 해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들 그리고 주변에 아예 전문가들까지 달려와서 나이키가 거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에어맥스 같은 기술까지 제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제 기업 문화를 지닌 이제 회사로 점점 더 폭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또 인정하는 광고의 혁신까지 또 운이 좋게 일어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일들. 나이키 로고 밑에 대문자로 나이키 쓰는 것도 이제 이때 고민하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놀라운 회사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형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